네, 지파오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비도 왔다가 안 왔다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 같습니다. 또 경기 상황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금 집값 폭락 관련해서 또 금리 인상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향후에 지금 물가가 당분간 6%를 상회하고 고점은 3분기 말이나 한 4분기에 더 이제 정점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끌족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집 가진 분들도 대출 금리 많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신도시 상가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면 앞서도 제가 우리 스텝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지만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앞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고 이런데 그건 진짜 한 10년 전에 이야기였고 지금은 그분들도 대출 이자의 공실에 여러 가지 지금 가계 이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 금융위원회나 하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최대한 규제는 완화해주고 좀 탈출구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집값 하락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 국토연구원이 금리 인상 시 12개월에서 14개월 후 집값 하락이라는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하늘이 0.5%의 빅스텝한 이후에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이 오늘 8일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박진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리 인하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 반응이 즉각적으로 발생한 반면에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 충격 발생 시 주택 가격 하락 반응이 12에서 15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는 재빨리 주택 가격이 반응해서 상승을 하는 반면에 금리가 이래 인상될 때는 1년 정도 있다가 반응한다는 이런 이야기로 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8월부터 본격화된다 하면 내년 8월 정도면 이게 지금 집값이 하락되는 본격적인 시그널이 온다는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감과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폭이 0.17%포인트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떨어졌던 19년 1월에서 5월 사이 10분의 1이 그치기 때문에 당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까지 금리 상승이 신규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수준의 효과를 냈다면 앞으로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집값 조정이 장기화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켰던 사람들 위주로 주택 처분이 나설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경매 전문가랑 방송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주택 전문가들하고도 했을 때 이미 제가 이게 올 초부터 이런 기조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저도 지금 몇 군데 제가 본 것 따르면 앞서 내가 직전 방송에서도 인천 집값 떨어진다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기권에서 거의 전 지역에서 집을 매물을 내놓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도 내가 서울의 관악구 쪽에 후배가 이야기를 했는데 17억까지 하던 시세 아파트가 13억 해도 팔리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집값이라는 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거라 저는 시세가 13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급매물을 시세로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국토연구원이 낸 이 취지가 1년 후부터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는 13억 이하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이 미뤄 짐작하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오르지 말았어야 할 지역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너무 피로감이 몰려들 정도로 집값이 올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인들의 연봉은 1000단위 아니겠습니까? 사회 초년병부터 다 다르겠지만 그래봐야 1억 이하인 지금 샐러리맨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집은 막 20억 가까이 치솟거리니까
정말 평생을 10원도 안 쓰고 모아도 집을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10원도 안 쓰고 저축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죽어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먹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의복도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듭니다.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집값이 이렇게 치솟았다. 그 원인은 뭐냐? 나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도둑놈이 있으면 그 도둑놈을 위해서 이 도둑놈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모든 사람을 도둑처럼 판단해서 막 그냥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에서 뭐 울타리를 막 2번, 3번 치고 이런다고 도둑놈이 도둑질을 안 할 일도 아니지만 얼마나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습니까? 근데 뭐 하나 나올 때마다 규제를 하고 뭐 또 이러면 규제를 하고 또 이러면 규제를 하고 전 정권에서 28번을 규제를 하다 보니 나는 이게 여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동산 부작용이 발생해서 집값이 몇십억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민들이 만약에 연봉을 1억 받는 사람도 없겠지만 빌라 한 1억대 정도면 살 수 있고 아파트도 뭐 서울 시내도 10억 한 짝이면 강남이나 이런 특수한 지역을 배제하면 살 수가 있었고 지방 우리 경기권만 해도 제가 앞서 살던 부천만 해도 한 3억에서 5억대면 충분히 사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1, 2억대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시세의 집값이 나오지도 않죠. 그럼 왜 이런 부작용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해서 무조건 이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부동산 규제를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집값은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국면입니다. 그 금리가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이미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우리 똑같이 하고 우리는 사실은 수출 의존하는 나라라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외인 투자 비율도 높죠. 우리 주식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고 또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런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보면 환율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기업들도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도 이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라 생각이 드는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 국면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도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2500선도 깨져서 지금 2400선에서 2300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땐 주식시장도 조금 투자를 감망하고 있는 게 있으면 시세 좋을 때 처분을 하고 이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이 안정돼야 우리 국민들도 안정되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금 지수도 떨어지고 지금 악조건입니다. 조금 더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조금 선순환해서 이 내수 경기라도 활성화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속타는 뉴스는 많고 날씨는 더덥지근하고 좋은 소식이 별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뭔가 조금 지금은 버텨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집하고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